여러분들 교재 지침서 45페이지를 펼치시면 회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하나 남아있죠? 그것을 꺼내시면 됩니다. 하나 남아있는 교재를 안에서 꺼내시면 종이 낱장 하나 있고 두꺼운 거 종이가 2장이 들어있어요. 네, 총 3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회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이 창의적 사고로 확장,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의 나와 외적인 나를 우리 친구들이 또 들여다보게 되고요. 사고의 전환, 발견하는 시기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세의 경우 나무를 작품화해서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생명, 형태까지 인식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무를 작품화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7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47페이지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정화된 사고를 전환시키는 면1, 전환기 단계입니다. 흥미를 유발하여 두뇌의 회전을 일으키는 파동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1번 땅속에는 무엇이, 땅 위에는 무엇이, 나무야 나무야, 뒷부분 무엇이 보이나요? 5번 자유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목차는 5개입니다만 교재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땅속에는 무엇이, 땅속 화지, 요거를 꺼내시면 되고요. 네임펜 또는 사인펜 그리고 크레파스를 꺼내주시고 교육 목적은 땅속 세계에 대해서 인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땅속 생명체에 관한 예시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셔야 될 것이고요. 흰색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땅속의 모양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 땅속 화지를 잘 보시면 이 땅속 화지가 땅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집입니다. 이 집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흰색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따라 그려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집의 입구가요. 4면에 다 있습니다. 4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려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본인이 정하면 되고요. 그린 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렸는지 그 내용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어머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 아이가 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스토리는요. 네, 스토리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그냥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숨바꼭질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친구들을 땅속 세상에 이제 크레파스가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멍을 발견해서 쏙 들어간대요. 자, 우리가 땅속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개미죠. 그래서 개미인데 개미는 여러분 몸통과 가슴과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몸통에 머리, 가슴, 배, 그죠? 머리, 가슴, 배. 이 가슴 부분에 다리가 다 6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개미를 그리면 머리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머리, 가슴에서 다리가 6개가 나온다라는 걸 좀 한번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애벌레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입체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애벌레 그리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있는 애벌레를 그리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미는요. 혼자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함께 무엇을 옮기는 모습 나무 토막을 옮기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무엇을 먹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그리지 않고 여러 개가 함께 그려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금 먹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개미의 몸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개미가 먹는 것에 따라서 몸 색깔이 바뀌는 개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개미 색깔이 꼭 검정색만 할 필요가 없다. 개미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수업이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리는 것과 조금 더 다르게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릴 수 있게 하시고 머리, 가슴, 배, 가슴에 다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시고 먹이를 여러 개를 막 지금 갖다 놓고 있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흰색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땅속구를 따라 그린다. 네,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땅속구 생명체를 그려넣기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임펜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입구를 나가고 있는 것인지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뭔가를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스텝 3번 네 진행 과정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설명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라져 있는 모습 들어가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라져 있는 이 모습을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작품, 아동작품을 보시면 다양하게 색깔도 칠해놓은 것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음식도 색깔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1년 차에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표현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렸고 근데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그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보면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게 그림을 그린 표현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색을 칠해놨는데요. 우리는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다 끝난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할 거리를 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런 방법을 하면 좋습니다. 땅속에는 모래알이 많이 있죠. 네, 흙이 있으니까 그 흙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의 색깔을 3가지 정도를 꺼내서 함께 잡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색깔은요.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중성색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 말고 완전히 다른 색깔 3가지를 잡고 이렇게 두들기면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있고요. 이거를 모래 바탕 우리 흙 주변에 거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모래처럼 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시끄럽게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몇 명의 아이들만 실시를 할 때는 주변의 아이들이 뭐지 하고 호기심이 가서 그거를 본다고 안 그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먼저 한 친구들은 그럼 뭐 해야 되나요 하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만다라를 주시면서 만다라를 선으로 꾸며봐 라는 것을 하시면 된다는 것. 그 부분도 계속 선으로 표현을 해야 아이들이 뇌가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보는 눈도 확장이 되고 아이들의 표현력도 늡니다. 이것을 많이 한 원과 많이 하지 않은 원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다라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위에는 무엇이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 위에는 무엇이는요? 화지에 주황색 화지가 있습니다. 주황색 화지는 모두 똑같이 드리고요. 땅 위의 세계에 대해서 인지를 할 것이고요. 풀숲과 자연에 대한 예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그리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그릴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그렸는지 그것을 뒷면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주는 것이 좋겠죠. 어머니께서 얘가 뭘 그린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뭘 그렸는지 선생님이 모르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적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어머니 그렸대요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에 보시면 신나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크레파스들 중에서 긴 크레파스가요. 땅 위에 있는 바위 뒤에 눕고요. 큰 꽃잎 뒤에도 눕고 풀숲에도 숨어서 조용히 사랑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니까 크레파스가 서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뒤에도 누웠고 큰 꽃잎 뒤에도 숨었대요.
풀숲에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 크레파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크레파스가 숨어 있는 공간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풀숲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잘 보시면 풀이요. 키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렇게 들쑥날쑥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꽃도 보면 큰 꽃, 작은 꽃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 꽃들의 크기가 다 똑같지 않고 아빠 키, 엄마 키, 아기 키 이렇게 다양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을 풀을 그리더라도 똑같은 키가 아니게 꽃을 그리더라도 꽃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도록 나뭇잎도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크기도 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낙서처럼 뭔가 이렇게 휘갈겨 놓은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선으로 표현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으로 표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색깔을 칠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선으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만들었을 때 선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체험에서도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늘에는 구름 같은 느낌 아니면 바람의 느낌, 온기의 느낌을 선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풀 느낌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낙서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왜 선으로 해야 되느냐? 뒤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정답을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나비 두 마리 그려놓고 선으로 이렇게 풀 같은 느낌을 했거든요. 가득가득 그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참나무야 수업을 다 하고 마지막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무야는 그냥 색지입니다. 색지 한 장인데 색깔은 랜덤이에요. 색연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네임펜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생김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이 회전이라는 수업을 들어갔을 때는 바깥놀이를 하게 됐을 때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무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는 땅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가늘어집니다. 땅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땅에 붙어 있을 때는 굵은 기둥이었다가 이 기둥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나무의 형태를 또 관찰하고 표현을 할 건데요. 나무 기둥과 가지 그리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생김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의 배경을 또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나무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만 오릴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선생님보다는 아이가 오리기를 권장은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리다가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아이가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나무를 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봄나무죠. 봄에는 꽃이 피고요. 나뭇잎이 하나, 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봄꽃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름은요. 풍성하게
나뭇잎들이 풍성해져서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알려주시고요. 가을이 되면 이 풍성한 나뭇잎들이 색깔을 바꿔 입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없고 눈이 내려서 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나무를 잘라 놓은 건데요. 지금 이 나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무의 모양과 조금 다른데 이거는 손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무라는 기둥과 가지라는 것을 잘 이렇게 직접 그리기가 어렵다. 그걸 표현하기가 우리 아이들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나무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 손을 사용해서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두 개의 나무를 그리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크기가 똑같지 않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무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수간을 표현할 때에 여기 지침서에 있는 것처럼 색종이를 찢어서 색지를 붙이는 콜라주를 해도 되고요. 낙서를 통해서 색깔을 입혀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색칠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까지도 꾸미기를 한 다음에 나무 기둥에는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다. 나무 기둥에는 어차피 나무가 안 보여요. 이게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오리기 때문에 나무 기둥에는 색깔을 칠하지 않고요. 나무 주변, 수간과 주변 풀과 구름과 햇님, 아이가 그리고 싶은 배경에만 꾸며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르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잘랐는 나무 뿌리와 그리고 앞에서 땅 위에는 무엇이, 땅 속에 무엇이, 그리고 나무야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테이프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뒤집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라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고 전환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땅 위의 배경이 나무 기둥의 무늬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가득 그리라는 이유, 그리고 선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이유가 우리가 나무를 그렸는데 그 나무에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나무의 무늬를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테를 그립니다. 나이테는 나무를 잘라야지만 나오는 게 나이테잖아요. 나무의 껍질은요, 나무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나무의 껍질을 우리 친구들이 고정관념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무의 껍질을 땅 위에는 무엇이라는 그 주황색 화지에 그렸던 그 그림이 나무의 무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뿌리가 내려질 것이고요. 전체 그림을 꾸며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술래인 사랑이는 숫자를 10가지 세고 난 후에 크레파스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크레파스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아까 나무를 잘라서 나무 뿌리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게 나무입니다. 자, 요 나무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잘라 주실 겁니다. 자르게 되면 요 나무가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와 나무 뿌리가 형태가 원래는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나무 뿌리를 뽑아보면 똑같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땅 속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8만 가지의 생물체가 살고 있고 돌도 있고 어떤 다른 것들이 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그대로 뿌리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똑같은 무늬는 똑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굵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파처럼 파를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되게 가는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거는 나무가 아니라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잡초와 나무는 뿌리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시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그린 이 화지를 가지고 나무 작품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잘 보시면 땅 위에 무엇이 화지를 놓고요. 그리고 땅 속에 무엇이 화지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덮습니다. 땅 위에 무엇이 화지를 덮어요. 덮어 놓은 상태에서 넓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반은 화지에 붙이고 반은 그냥 안 붙인 상태로 놔둔 상태로 테이프를 붙여서 뒤에 이 테이프 땅속에 있는 화지에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면 두 개가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결된 상태를 다시 펼쳐요. 펼쳐놓은 상태에서 두 개가 서로 조금 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붙여주면서 중간 테이프로 중간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 우리 나무야를 그렸던 것을 이렇게 가위로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에 따라서 나무의 기둥이 되게 넓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화지에 보이는 것처럼 좁지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화지가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코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코팅이 어렵다면 아랫부분만 앞뒤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위에다가 우리가 땅 속에 화지 고정해 놓은 거 있죠. 땅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테이프로 얘를 옮겨야 되겠네요.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합니다. 테이프로 고정을 해요.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놓고 그러면 위에 색지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지겠죠. 들었다 놨다 해지는 고정이 됐기 때문에 자 아까 뿌리 잘라놓은 거 여기 나무에 위치해 놓습니다. 나무 그 위치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가지 위치가 두 개가 똑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지를 제자리에 딱 올려놓고 그걸 바로 밑으로 땅속으로 내려서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물레방아 테이프에서 뜯어가지고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땅속 화지에 뿌리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나무도 들 수 있고요. 뿌리도 들 수 있게 됩니다. 다 열어질 수 있도록 붙이셔야 돼요. 뿌리를 땅속 화지에 딱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도 들 수 있게 해서 땅속에 무엇이 사는지가 보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땅 위에 나무 말고 땅 위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나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완성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땅 위에 무엇이 주황색 화지에 그렸던 것들이 나무의 무늬가 된다, 껍질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껍질들이 뒤에 빽빽하게 가득하게 그려야지만 나무의 껍질들이 보여지거든요. 듬성듬성 그리게 되면 나무의 껍질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그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자, 지금 보이시죠? 그대로 나무 아래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렸는 그림을 이렇게 지금 샘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나무를 이렇게 눈, 코, 입을 그리니까 안타깝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꾸미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를 할 때는 요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전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네, 콜라주로 한 기법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까지 전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회전. 네, 요 오자유화는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고 원에 있는 스케치북을 사용을 하는 건데 수업을 회전까지 다 끝내놓고 수업할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는 경우에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동의 자유를 맡겨서 진행을 할 건데 이것저것 크레파스 친구를 찾으면서 사랑이는 풀스페이스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놀면서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려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무를 그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실제로 땅 위에와 땅 속 아래에 있는 것, 엑스레이 기법으로 우리 친구들은 많이 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땅 위와 땅 아래 기저선을 그려놓고 땅 위에 나무를 땅 속에 뿌리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집들을 그려가면서 또 표현을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통신문이 나가는데요. 이 통신문은 1 비움과 2 회전 같이 있고 3 회전에 대한 통신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통신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시를 위해서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가정으로 배부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무엇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통신문을 활용을 해서 아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니까 통신문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3회전까지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음에는 4조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